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김경일 교수의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리더십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인지 심리학이 리더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21세기 리더가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를 정리해주는 책입니다. 수학과 과학이 기본이 되는 공학 계열의 학습처럼 인지심리학은 리더십을 다룰 때 꼭 학습을 해야 하는 기초 교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기본에 대해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다면 인지심리학을 통해 사람의 생각을 알아봄으로써 리더가 알아야 하는 생각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지만 인간의 생각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인지심리학을 안다면 빠른 세상 속에서 변화되는 리더십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교수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저는 유튜브를 통해 많은 강의를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담백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진행하고 핵심을 전달하는 것을 들으면서 인지심리학이 재미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수차례 최우수 강의를 한 교수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서 강연과 자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고 하며 지혜의 심리학 등 여러 저서를 집필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심리학 경영의 말을 걸다, 2장 직원의 마음을 읽어라, 3장 조직의 심리를 읽어라, 4장 창의적 조직을 위한 심리학, 5장 지혜로운 의사결정의 심리학, 6장 공감과 소통의 심리학, 7장 CEO가 빠지기 쉬운 심리의 함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읽으면서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기초에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그 욕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상승 욕구로 소망하는 것을 이루거나 가지고 싶은 욕망으로 접근이라고 하며 다른 하나는 원하지 않거나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을 실제로 일어나지 않게 하는 회피 욕망이라고 합니다. 리더는 두 가지의 욕망을 정확하게 알고 팔로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행동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상승 욕구인 접근 욕망은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성취인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때 필요하고 예방 욕구인 회피 욕망은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피해나 손실에 초점을 맞추는 행동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리더는 정확하게 어떤 업무인지를 알고 팀원들에게 제대로 업무를 부여하면서 팀원들이 가진 욕망을 잘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와닿았던 부분은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회의실로 들어가는 아이러니함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처럼 창의적인 생각을 분출할 때는 탁 트인 공간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접근 동기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이 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기업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회의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낮은 천장과 좁은 공간, 회피 동기, 실수하면 안 되는 일의 요소를 합친 회의실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일과 몸의 상태, 환경의 호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리더라면 정직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직함은 미덕이 아닌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의 본질이 서로에 대한 정직함이라고 하는데요. 정직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타인을 조종하지 않고 가식적인 것을 싫어하며 공정하고 준법적이며 부와 사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청렴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약자도 존중한다고 하는데요.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 라는 이야기를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많이 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는 올바르지 않다고 하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집단을 가더라도 하위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 자율사립형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위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조직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리더들은 그 하위권 집단을 어떻게 동기부여시킬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정을 통해서 그들을 동기부여를 시켜야 하며 때때로는 금전적인 당근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그들을 동기부여시키는 일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리더는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조직의 무사함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어떤 인재들이 자신과 함께 하는지를 파악하며 조직의 역량을 파악하고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그 역량을 제대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리더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울지에 대한 판단을 보다 더 완전하게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 일이 없이 만드는 조직의 힘과 이유에 관심을 갖는 것은 꼭 리더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혁신을 원한다면 예시를 없애라고 하는데요.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라떼는 마리아가 떠올랐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예측 불가한 시대로 리더가 업무를 하는데 예시를 주는 것이 맞지 않을 뿐더러 그 예시로 인해서 팀원들의 시야가 더 좁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리더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정말 넓은 들판에 풀어놓은 말처럼 팀원들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결정은 이성보다 감정에 의해서 내려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리더는 팀원들의 결정이 올바르게 내려지게 하기 위해 부정적인 상황보다는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결정이 이성보다 감정과 정서에 의해서 내려진다는 것을 리더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팀원들의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리더라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의견이나 주장만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며 인지적 구두쇠인 팀원들에게는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리더는 어떤 선택사항을 줄 때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적절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역시 리더가 가져야 하는 자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정확하게 자신의 팀을 파악하고 있는 리더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들이 종종 빠지는 오류는 자기 확신이 있는데요. 설득을 했다고 믿는 리더와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부하 사이의 갭은 어떤 조직에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의 오류에 빠진 리더는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고 계획에 대한 확신을 준 것이 팔로워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믿고 그들 역시 그 의견을 따르고자 한다고 믿어버리는 것인데요. 이런 성향이 있는 리더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팔로워들에게 전달이 되고 정확하게 관철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소신 없는 리더가 소신 없는 직원을 만든다는 문장 역시 와닿았던 문장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푸념하지만 결국 그는 소신 있는 사람을 뽑지 못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무난한 사람 위주로만 뽑았기 때문에 소신 없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인데요. 자신의 가치관이 조직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뽑지 않고 맞으면 뽑고 무난한 사람은 조직의 가치관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기에 뽑게 되는 것은 조직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리더는 자신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무난한 사람으로 조직을 채우게 된다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조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이 있는 조직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도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서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데요. 조직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과정을 리더가 팔로워들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기업의 목적과 목표를 계속적으로 가시화한다면 충분히 조직은 제대로 성장하면서 자신들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리더십 강의를 들으면 나오는 사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리더의 기본, 리더가 가져야 할 역량, 리더가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지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자신의 삶의 주체적인 리더로 살아가기에 모든 사람에게 리더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올바르게 하고 인지심리학에서 다루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김경일 저자의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